안녕하세요. 애들레이더 트럭입니다. 요즘 일본산 불매운동 하느라고 수고가 많지요. 차기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은 죽창을 들어라, 친일을 처단하라 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대통령은 거북선 횟집에서 사시미 쳐 드시면서 순신이를 기억하라 어쩌고 하면서 국민들 보고 나가 싸우라고 합니다. 정부야 당연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하여 멍청한 백성들을 선동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정부가 미쳐 날뛴다고 같이 미쳐 날뛰는 건 정말 기가 막히죠. 어찌됐든 이와 하는 일본산 불매운동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이번 한일 간 분쟁은 누가 시작했는지 알아보고, 일본의 전력과 한국의 전력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일본과 한국의 약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한일전을 이길 수 있는지 분석한 다음 전쟁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번 한일 분쟁은 누가 시작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한일 분쟁은 일본이 시작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본을 도발한 결과 드디어 일본이 발가락 하나 움직인 겁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은 한국에게 3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한일 합방에 따른 모든 피해를 한 번에 배상했습니다. 3억 달러면 그 당시 한국의 1년 예산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물론 당시 정부는 그 돈을 경제개발에 사용하고 개인에게 배상하지는 않았지요. 나중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 그 부분이 다시 논의되었고 국가 예산으로 개인에게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인정한 한일 간의 조약을 문재인 정부가 뒤집은 거예요. 국가 간의 맺은 조약을 뒤집는 경우 과거에는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함부로 전쟁은 할 수는 없으니 일본은 한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은행이 신용이 떨어지는 고객에 대하여 우대 금리를 최소화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국이 먼저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한일 간의 전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공항에서 밝힌 것처럼 이번 한일 분쟁으로 일본이 입는 피해는 0.001%이고 한국이 입는 피해는 25%이지요. 다시 말하면 한국이 일본을 한 대 때리면 25,000대 맞는 싸움인 거죠. 한국이 일본을 한 대 때리면 25,000대 맞다가 죽겠지요. 바늘에 찔려도 25,000번 찔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감히 일본 정부를 한 대 때릴 엄두는 내지 못하고 의병을 조직하라는 둥 지는 뒤로 빠지고 애꿎은 백성들만 사지로 내몰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일본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런 부품 소재 기술을 당장 따라잡으라고 난립니다. 한국은 조선시대 이후로 산업공상이 자리 잡은 국가예요. 다시 말해서 선비를 중시하고 기술자들을 천대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 머리 좋고 똑똑한 애들이 삼성 반도체 같은 곳에서 일할 리가 없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성적 순으로 의대, 법대, 약대, 행정대, 사범대 등등 지원하고 의사나 판검사 되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겁니다. 의사, 판검사, 약사, 한의사, 공무원, 은행원에서 탈락한 어중간한 애들은 토지공사, 통신공사, 인천공항 같은 국영기업에 먼저 지원합니다. 여기서도 탈락한 애들이 지원하는 곳이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에요. 이런 고만고만한 애들이 삼성 같은 데 다니면서 반도체 연구하는데 어느 천년에 일본을 따라가겠습니까? 기업이 크다고 기술도 좋은 건 아니에요. 삼성이 어려운 소재 산업 대신 쉬운 완성품 제조업을 하는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강해도 약점은 있을 수 있겠지요. 일본의 약점은 무엇이고 한국의 약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이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삼성 등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신청한 수입 통관 서류들을 책상에 그냥 쌓아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삼성, SK 같은 반도체 업체들 하나씩 끝장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간단하게 끝장나겠지요.
그런데 일본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이들은 합리적이고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한국과 경제전쟁 중이지만 수입 통관 서류를 제때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에겐 더 큰 약점이 있어요. 한국인들은 쉽게 선동되고 폭력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하기보단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일부 문파들과 주사파들이 주도하는 일본산 불매운동 같은데 동참하는 거예요. 일본은 한국산 불매운동 같은 건 안 합니다. 대신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산 불매운동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지요. 한국이 일본산 불매운동 같은 걸로 일본 관료들에게 한국을 적대시해야 하는 합리적인 명분을 계속해서 제공한다면 합리적인 일본인들은 한국의 수입 통관 서류를 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망하게 됩니다. 사실 일본산 불매운동이라고 해봐야 자위공갈단들이 자기 배 칼로 찌르면서 다른 사람 겁주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일본산 불매운동 한다고 일식당이나 이자카야 안 가면 피해보는 건 안 그래도 힘든 한국의 자영업자들이죠. 또 일본 여행 안 가면 피해보는 건 한국의 저가 항공사, 그 항공사에서 일하는 한국 직원들, 여행사 직원들, 일본에서 한국인들 많이 받는 한국 식당들이죠. 일본 식당도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일본은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되는 국가입니다. 관광객들 조금 줄어들면 지하철 타기도 편하고 식사하기도 좋고 놀이동산 구경하기도 편하고 일본 사람들도 관광객들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참에 관광객이 줄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일본 여행 가세요. 일본 내에서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일본에서 한국 음식을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에게 팔고 있는 한국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쉽게 선동되진 않지만 스스로 조용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반일 운동이 확산될수록 일본 내 한인 식당을 찾던 일본인들은 자연스럽게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겠지요. 따라서 한국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본산 불매 운동은 결국은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운동이에요. 이런 정말 어리석은 운동은 당장 그만두고 진짜 한일전을 이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번 한일전을 이길 수 있을까? 답은 언제나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뜬금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반일 캠페인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앞으로 총선까지 8개월인데 집권 여당이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는 이제 한국은 WTO 개도국에서 빠지라고 하면서 농업 보조금과 관세 모두 줄이라고 하죠. 중국과 러시아는 독도 상공은 일본과의 분쟁 지역이니까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전략 폭격기 날려보내고 있지요.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핵으로 위협을 하면서 불상인이 미상인이 하는 이상한 미사일들 발사하고 있어요. 주식은 언제 올랐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전 현금 보유 50%를 가져가면서 결정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실업률은 늘어나고 젊은이들은 공무원 되기 위하여 젊음을 허비하고 있지요. 망해버린 조선의 수많은 양반 자제들이 과거 급제를 위하여 세월과 돈을 탕진하고 거지처럼 살았던 것과 비슷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본 없이는 한국은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반일을 외치는 이유는 반일 캠페인이 내년 총선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물론 반일 캠페인으로 문재인 정부가 총선은 승리하겠지만 한국은 개판되겠지요. 따라서 이번 한일전을 이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재인 종북 좌파를 몰아내면 돼요. 한국은 아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반일 캠페인을 계속하면서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를 밀어주고 북한, 중국과 연대를 하든지 반일 캠페인 당장 그만두고 문재인 종북 좌파 세력을 몰아내고 일본, 미국과 연대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몇 년 뒤에도 한국이 한국으로 남아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애들레이드 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